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아이돌 Q&A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궁금증들을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 궁금증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질문이 많았던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도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아이돌 Q&A 2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게 기싸움이라면 기싸움인데 조금 약간 좀 천지받았던 적은 있어요. 선배한테? 예를 들어서 대기실을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기실이 이제 항상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팀과 어느 선배님과 우리가 대기실을 같이 쓰게 됐는데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선배 그룹 팀이 늦게 들어오신 거죠.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도 그래도 선배님이시니까 이렇게 조금 자리도 좀 비켜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이름표가 있거든요. 리허설 할 때는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각자 그 멤버들 이름을 카메라 감독님들이 보실 수 있게. 그게 이제 책상에 이제 저희가 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름표 뭐 널브러져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요. 여기다 이제 우리 이름표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 어제 일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한테 이름표를 이렇게 날렸어야 했나. 그 말이 어려웠어. 충격적이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좀 특이한 컨셉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뭐 우리가 지나가면은 본인도 자기들끼리 너무 좀 티나게 이렇게 좀 귓속말을 한다던가 그런 적은 있었죠. 그게 뭐 그룹끼리 기싸움이라면 기싸움이겠죠? 근데 아이돌 쪽에는 군기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나이대들이 어리시고 회사 아래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약간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막 인사하느라 바빠요. 왜냐면 아이돌 멤버 수도 많고 워낙 리허설하고 뭐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선후배 간의 군계는 아이돌 사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연예계 쪽에서는 좀 들어봤는데 아이돌 쪽은 딱히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배니까 후배가 먼저 찾아가서 CD를 나눠드리고 뭐 그래야 되는 거는 있어요. 근데 가끔 뭐 선배분들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기도 해요. 나쁜 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팬이 좋으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행사 한참 다닐 때는 지방 행사 같은 거에 리허설을 한번 하고 하는 게 좋거든요. 거기서도 나름 지역방송 카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바쁠 때는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팬들이 먼저 가가지고 우리의 안무를 다 외워가지고 우리 대신에 이런 동선을 다 맞춰주는 거죠. 1회 용팝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 대신에 리허설 해주신 팬들도 있었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응원해주시는 팬들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크레용팝 같은 경우는 삼촌 팬들이 워낙 많으셨었고 그래서 그런지 사생팬이 막 집까지 찾아오고 막 택시 타가지고 쫓아오고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팬은 아직도 저는 지금 그거를 메시지를 가끔 받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쪽지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제가 본인의 집으로 찾으러 갔다고? 그만 찾아오라고 안 그럼 널 죽이러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하시더니 나중에는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나는 얘랑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알아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엄청 장문으로 뭐 우리 가족이 뭐 자기를 찾으러 가서 뭐 미행을 했다는 둥 제가 본인한테 욕을 했다는 둥 그런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내셔가지고 그런 걸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도가 너무 더 심해져가지고 누가 봐도 얘 그럼 이 사람과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정도로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너 인생을 망치기 전에 5억 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나는 너를 죽이러 갈 것이다. 그런 쪽지를 막 보내세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막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칼 들고 찾아온다고 하니까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저도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댓글 중에 너 얼마 벌었으니까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아니면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는지 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자료는 주시긴 주세요.
이거는 회사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뭐 일일이 다 영수증을 보여줄 순 없으니까 워낙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든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뭐 회사의 잘못이다, 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하는 일이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또 아이돌들도 확인할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크게 이제 광고 같은 걸 계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고 저희도 너무 이렇게 세세한 게 많다 보니까 큰 거 위주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편인데, 저희가 아는 것보다 금액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명이 하나 빠져있다던가, 확인 안 했으면 그대로 이제 넘어갔겠죠. 아니면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이 적혀있는데 25,000원이 적혀있는 거예요. 김밥이 25,000원이 없잖아요. 2,50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종종 발생을 하죠. 이거는 아직도 저는 다른 기획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저도 궁금하고, 어쨌든 결론은 엑셀로 회사에서 만들어준 것만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조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를 사실 이제 모르고 갔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달 동안 공연을 한 거기 때문에 돈을 이제 벌 줄은 알았죠.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한 사람당 앞에 얼마의 빚이 생겼으니 자, 이거를 갚기 위해서 진짜 정말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로. 너네는 앞으로 행사를 당분간 열심히 해야 한다. 왜 웃어? 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어이없어? 그때 진짜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진작에 얼마나 행사를 해야 갚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심란해. 얼마나 심란해. 한 달 동안 열심히 공연하고 왔더니 얼마나 빚이 생겼대. 저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 이게 빚이 생겼냐라고는 여쭤봤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북미 투어 할 때 그 큰 버스 있잖아요. 투어버스 비용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걸로 저희가 비행기 탈 때도 있었지만 거의 돌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고요. 뭐 기사님 비용부터 해서 스텝 비용, 숙식 비용, 호텔이 또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제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밥을 안 먹고 밥을 뭐 참치킨이나 이런 걸로 대신해서 우리 사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얼마 안 해서 너네가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솔직히 많지는 않았어요. 빚질 줄 알았으면 아낄 걸. 왔는데 이제 뭐 빚이 졌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빚쟁이가 돼서 돌아왔네요. 지금 뭐 방탄분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 잘 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혹시나 저는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좀 걱정은 돼요. 혹시나 잘못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 곡 중에는 FM 뮤비가 제일 돈을 많이 쓴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조금 오래돼서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이 넘었던 거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뮤비뿐만인지 전체적인 프로듀싱 포함해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프로듀싱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FM이 가장 돈을 많이 들인 뮤직비디오다. 아이돌 활동을 하시다가 배우 활동도 잠깐 하셨었잖아요. 같은 연예계 안에서도 아이돌 그룹 계열과 배우 계열의 그런 차이가 있나요? 아이돌은 되게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빨간 거 찾아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카메라를 보나 봐요. 나는 안 그랬거든? 카메라 봤다고. 그래서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워낙 습관이 돼가지고, 왜냐면 카메라를 보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도 막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엄청 많아요. 그 드라마 하나 찍는데 이 각도에서 찍고 저 각도에서 찍고, 가끔은 이제 상대방이 없이도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고 하세요. 탭에 주먹을 보고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끔흘끔 이렇게 보나 봐요. 그 빨간 불빛 따라서. 그럴 때는 조금 힘들다. 아이돌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빨간 불빛만 찾는 거에 이렇게 도사가 되는데, 배우로 이렇게 딱 바꿀 때는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완벽하게 무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의 차이? 그리고 메이크업. 아이돌은 3분 안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쁜 각도로만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 3분을 위해서 딱 머리도 딱 고정하고 이렇게 고정을 해요.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풀 메이크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메이크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도 다른 거 붙이고 종류가 다른 거 붙이고 뭐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우는 씬일 때는 전혀 거의 화장을 못 하죠. 근데 이제 아이돌은 진짜 반짝이부터 해서
그 3분 사이에 되게 예뻐 보이고 이렇게 화려해 보여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메이크업의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리고 아이돌을 되기 위해서나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나 뭐든지 다 그 분야에 맞게 연기 연습을 한다든가 노래 연습을 한다든가 춤 연습을 한다든가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다 열심히 해야겠죠. 네, 여러분 제가 아이돌 Q&A 편 2편을 오늘 찍어봤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나 그랬듯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으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우리 아이돌분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었고 또 그런 취지로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